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초 정수론 파트에 이어서 그 정수론에서 우리가 엘레멘터리하게 그 정수에 대해서 연산을 했던 것을 그 대수학이라는 수학적인 추상적 구조체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암호 시스템에서 쓰는 대수적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요 GN스타하고 GN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n이 소수일 때는 특히 뭐 GP스타가 있고 GP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이한 성질을 더 가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요 GP스타하고 GN스타를 그룹이라고 하는 대수적 구조체의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수적 구조체에서 여러 가지 그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룹도 있고, 링도 있고, 필드가 있는데, 우리가 뭐, 링이라든가 필드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필요한 경우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룹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칭키 암호하고 다르게 그 공개키 암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수학적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체 위에서 연산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그룹이라는 수학적 구조 위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은 RSA 암호, 가장 잘 알려진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죠.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엘가말 암호, 그 다음에 DSA 전자서명, 전자서명 쪽이네요. 그래서 엘가말 공개키 암호랑 DS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도 그룹 위에서 정의가 되고요. RSA 암호는 인수분해에 기반을 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치면은 엘가말 암호라든가 DSA 전자서명은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원곡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복잡한 군이라는 복잡한 그룹에서 암호 알고리즘을 정의를 하게 되고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도 엘가말 암호라든가 DSA 서명하고 비슷하게 그 이산대수 위에서 암호 알고리즘을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는 그룹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룹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 G와 G의 원소에 대해 담을 만족하는 연산,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원소가 집합이 필요하고요. 공집합이 되기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있고 그 집합 위에서 연산 하나가 정의가 돼야 돼요. 지금 그 연산을 그 일반적인 연산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X 동그라미라고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연산은 여러 가지 연산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더하기도 될 수가 있고 곱하기도 될 수도 있고 뭐 타원곡선이라고 치면은 포인트 간의 연산이라는 그런 연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그룹을 정의할 때는 제너럴한 일반적인 연산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연산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연산은 그룹 요 집합에 따라서 그 정의되는 연산이 되겠죠. 근데 그 연산의 그 연산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하는 집합과 그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이 아래와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그 집합을 그룹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연산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결합법칙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 X 동그라미라고 있으니까 X 동그라미에 대해서 결합법칙을 써보게 되면은 A하고 B하고 C라고 하는 것은 요 그룹 G의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A하고 B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C를 연산을 하는 거랑 B하고 C를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A를 연산을 하는 거랑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룹의 첫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연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만약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합법칙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결합법칙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수학적 구조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성질, 항등원이라는 걸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G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이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룹 내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항등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무 원소 A를 들고 오고 그 항등원이라고 부르는 E라는 것을 연산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A하고 E를 연산한 거랑 E하고 A를 연산한 거랑 당연히 같아야 될 거고 A라는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산을 정수에서 더하기로 생각을 하자면 0이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만약 곱하기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원소가 꼭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요 항등원은 요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요 성질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건도 존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건은 개별 원소에 대해서 항등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개별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G의 각 원소 A에 대해서 요 연산에 대한 여건 A의 마이너스 1승이 존재한다. 뭐 그럼 지금 곱하기로 생각을 하니까 A의 마이너스 1승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뺄셈으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A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A의 여건을 갖다가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그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기를 생각을 하고 뭐 A분의 1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요 연산에 대해서 지금 아래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A하고 A 마이너스 1승을 연산을 해봤을 때 항등원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로 A의 여건하고 A하고도 연산을 하게 됐을 때 항등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게 개별 원소 A에 대해서 그 여건이 존재를 하게 되면 요 그룹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 항등원도 존재해야 되고 항등원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 여건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여건이 특정 원소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를 하는 경우 우리가 그것을 그룹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룹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집합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과 함께하는 연산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GN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N을 생각할 거고 그 위에서 정의된 더하기라는 연산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하기라는 연산은 마드 n 연산이 되겠죠. 그렇죠? a 더하기 b 마드 n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그러한 연산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G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숫자를 n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숫자를 n으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n-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GN이라고 하는 것은 0부터 n-1까지로 적힌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집합은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 그룹이 되겠습니다. 결합법칙은 여러분들 잘 성립하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차피 그 요 안에서 연산을 계산할 때는 정수에서 더하기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어차피 정수에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에서는 결합법칙이 잘 성립을 하죠. 그죠? 마드엔으로도 똑같이 같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값이 같으면 나머지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결합법칙이 잘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등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더하기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바로 숫자 0을 항등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 더하기 0, 이 a가 나오는 건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0을 항등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바로 이 항등원 0이 여기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GN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걔를 다른 원소하고 더하기 연산을 했었을 때 0이 나오는 값이 존재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GN에서 플러스 연산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러한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떤 원소에 대해서 마이너스 A를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A 빼기 A가 되기 때문에 그냥 0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N이라고 부르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집합이었는데 이번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룹이 될까요? 얘는 그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그룹이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합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곱하기는
정수에서 곱하기를 하고 마다 n연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합법칙은 자연스럽게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수에서 곱하기가 결합법칙을 만족을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항등원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항등원은 곱하기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을 항등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A에다가 임의의 원소 A에다가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A가 나옵니다.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원소는 Gn에 존재하죠. 아까 봤듯이 Gn은 0부터 1, 2, 3 해가지고 n-까지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집합이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인데 영어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GN에서 원소가 0부터 n-1까지인데 그것이 n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질 필요충분 조건이 뭐였었죠? 네, 그 숫자하고 n이라는 숫자하고 GCD가 1이었을 때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GCD가 1이 아닌 케이스에서는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G6이라는 그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보고 요 곱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2라는 원소를 뽑아봅시다. 그럼 2는 6하고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죠? 공약수 2가 있어요. 따라서 2에다가 어떤 원소를 곱해서 아드n으로 1이 되는 x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정수 n에 대해서 곱하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그룹이 될 수 없습니다. 더하기일 때만 GN에서는 그룹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GN 외에도 GN 스타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을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GN 스타는 곱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GN 스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원소들은 어떠한 거냐면은 GN 스타는 GN의 부분 집합이었어요. 부분 집합인데 어떤 원소를 가져온 거냐면은 GN의 원소 중에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숫자들로 가져왔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GN이 0부터 n-까지 가지고 있는 숫자일 텐데 그 n개 중에서 숫자 n과 서로소인 수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그룹이 되겠습니다. 요 그룹은 우리가 곧 배우게 될 첫 번째 공개키 암호 시스템인 RSA 암호에서 사용하는 그룹이니까 요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결합법칙은 당연하게 정수에서 곱하기를 하고 나머지 연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항등원 같은 경우에도 숫자 1이라고 하는 게 GN스타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1은 모든 정수 n하고 이제 서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등원 1이 이 GN스타에 존재를 해서 항등원이 있다라는 성질도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GN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GN스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소가 여건을 가지게 됩니다. 곱셈에 대한 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상 그렇게 되는 거죠. GN의 원소 중에서 여건이 존재하는 것들로만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가 여건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그룹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후에 살펴보실 실제로 현대암화 기초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룹은 GN스타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 GN과 GN스타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하셔도 이후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그룹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15스타를 생각을 할 겁니다. 곱하기 연산에 대해 정의된. 그러면 G15스타는 0부터 14까지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15하고 서로소인 숫자들의 집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 2, 4, 7, 8, 11, 13, 1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3의 배수나 5의 배수가 아닌 숫자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지금 곱하기를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연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에 적혀 있는 숫자하고 요 첫 번째 행에 적혀 있는 숫자하고 요 지점이 어떠한 거냐면은 요 숫자랑 곱하기 요 G15에서 곱하기를 한 거를 써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테이블을 쭉 채워봤습니다. 그럼 결합법칙은 어차피 정수에서 곱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명하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등원 1 여기 존재하죠. 실제로도 1하고 곱해보게 되면은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1하고 어떤 숫자가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를 이 첫 번째 행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이미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15하고 서로소기 때문에 마드 15에서 곱셈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테이블로 계산한 거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다 요건을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은 자기 자신이 요건이 되겠죠. 2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뭘 곱하면 1이 되나요? 8을 곱했을 때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의 인버스는 8이 되겠습니다. 마드 15로. 이런 식으로 쭉 제가 표를 정리해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건 지금 테이블이 숫자가 굉장히 작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손으로 해본다거나 어떤 숫자에다가 주어지게 되면은 4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까? 이걸 갖다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숫자에 대해서는. 근데 큰 숫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 확장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룹 예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GN 스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N은 그때는 임의의 정수가 다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N을 갖다가 어떤 P, 소수로 제한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P 스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GP 스타는 0부터 P-1까지 중에서 여기 소수 P하고 서로소인 숫자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P가 이미 소수기 때문에 0만 아니게 되면은 다 요 숫자하고 서로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GP 스타는 GN 스타하고는 약간 다르게 P에서 0이라는 원소 하나만 딱 드러낸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재밌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곱하기에 대해서 아까 GN 스타가 곱하기에 대해서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N을 뭐 소수로 제한을 하더라도 그 집합 자체는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될 LGMR 공개키 암호랑 이 나중에 배우게 될 전자설명, DSA 전자설명에서 사용을 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과 관련해서 GP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도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P스타가 결합법칙 항등원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GN스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굳이 여기서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룹의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앞에 우리가 GN을 생각을 했었고 GN 스타를 생각을 했었어요. GN 같은 경우에는 덧셈에 대해서 그룹이 됐었고 GN 스타 같은 경우에는 곱셈에 대해서 그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연산은 사실 더하기하고 곱하기예요. 사실 그 외의 연산은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타항곡선을 빼고 나면요. 타항곡선에서는 이제 포인터 간의 덧셈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튼 크게 그룹 연산은 덧셈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덧셈 형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곱셈 형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법이기 때문에 그 그룹 연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룹의 성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덧셈 연산일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곱셈 연산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곱셈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연산은 오늘 대표적인 게 GN 스타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소를 이제 그룹의 원소 G를 생각이 되고 항등원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1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곱하기를 했을 때 보통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요. 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승으로 영원을 표시를 해줍니다.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곱해진 게 되기 때문에
G의 1승은 G로 이제 생각을 할 거고요. G의 0승은 항등원에 대해서 1이라고 항등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1승은 0원이라고 아까 이미 표시를 해줬었고요. G의 3승 같은 경우에는 G를 3번 곱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를 3번 곱하면은 위에 거듭제곱 형식으로 3을 써준다. 그러면 G의 마이너스 3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3번 곱해져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요. 덧셈 연산, 그러니까 뭐 GN에서 더하기만 생각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이제 A라는 숫자라고 이제 써주게 될 거고, 항등원은 우리가 더하기 0을 해줬을 때 자유한식이 나오기 때문에 0을 항등원으로 보통 써주게 됩니다. 그렇죠? GN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었었죠. 그래서 0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였나요? 어떤 수에서 그 수의 수를 빼주게 되면 보통 0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A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형식이 되겠죠. 그렇죠? 아주 우리 직관에 잘 들어맞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거듭제곱인데 거듭곱이 되겠죠. 그렇죠? 거듭 더하기가 되겠네요. 여러 번 더하는 게 될 테니까 A에다가 A를 한 번 더하게 되면 A가 될 거고, A를 0번 더하게 되면 0이 될 거고요. A를 마이너스 1번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우리 0원으로 표시를 해줄 거고, 우리가 정수에서 생각하는 방식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A를 3번 더해주게 되면은 3A로 표시를 해줄 거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가 3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에 3을 상수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에서는 거듭제곱을 말 그대로 부르고요. 덧셈 연산에서는 스칼라곱이라고 보통 표시를 해줍니다. 상수배를 해줬다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곱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곱하기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더하기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큰 양대 축이 될 거고, 그때 각각에 대해서 표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룹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정의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룹 오더라고 부르는데 그룹의 위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떠한 거냐면은 그룹이라는 게 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합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집합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게 일단 궁금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룹 안에 원소가 몇 개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궁금하게 됩니다. 그룹의 위수가 과연 그 그룹 안에 원소가 몇 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룹의 위수가 바로 그룹 G의 원소의 개수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G에 대해서 여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 그룹의 위수는 뭐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기법은 이 집합에다가 양쪽으로다가 절대값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그 집합에서 집합 원소의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카디널리티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뭐 그룹뿐만이 아니라 보통 집합에서 절대값 표시를 하게 되면은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5 스타를 보게 되면은 G5 스타는 5하고 서로 소인 숫자들의 집합이 되겠죠. 0부터 4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1, 2, 3, 4가 될 거고 이 그룹의 위수는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G15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G15 스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었고 차례차례 따져나가면 되는 거죠. 하고 요거의 위수는 얼마일까라고 보게 되면은 8이 되겠습니다. 요 집합에 대한 오더라는 것도 정의를 하고 그룹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게 원소에 대한 오더도 정의를 합니다. 원소는 개수라는 거 개념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원소 자체가 어떤 값일 뿐일 테니까 그 원소에 대해서 뭔가 개수를 갖다가 생각을 한다는 게 뭔가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정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룹 G의 원소 G에 대해서 G의 비수다, 어떤 값이 G의 비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거냐면은 우리가 곱셈 그룹이니까 그 원소 G를 여러 번 거듭 제곱하는 걸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 제곱은 결과는 어쨌든 그 그룹 안에는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원소 G를 갖다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아봐야
그렇게 생성될 수 있는 최대 원소의 개수가 요 원래 집합, 요 큰 G의 원소의 개수를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원래 맨 처음에 했던 그룹 G가 원소가 다 쓰여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위수를 갖다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원소 G의 위수는 그러니까 G를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은 거듭 제곱을 해서 쭉 쓰게 되면은 거기에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는 바로 원래 그룹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어떤 원소를 갖다가 여러 번 곱해 나갔었을 때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떤 값이 다시 회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회전될 때 다시 돌아갈 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다른 거듭제곱 값을 가지게 되는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위수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원소 G를 생각해 낼 거예요. G가 있을 거고 G 제곱이 있을 거고 G의 3승이 있을 거고 쭉쭉쭉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1이 나오게 되면 다시 그거를 G를 곱하게 되면은 G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G의 n승이 1이 되는 순간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가지고서 G의 거듭제곱 가지고서 표시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요 자연수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그룹의 원소에 대한 위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그룹 G의 원소에다가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서 얘가 이제 거듭제곱을 해나갔을 때 몇 개나 서로 다른 그 원소 값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G5 스타에서 2라고 하는 원소의 위수가 얼마가 될 건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건 뭐 차근차근하게 거듭제곱을 해나가 보다 보면 되겠습니다. 2의 1승은 2가 될 거고요. 2의 제곱은 4가 됩니다. 2의 3승은 정수에서는 8인데 우리가 G5, 즉 mod5 연산을 하고 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2의 4승 같은 경우는 16이 될 거고 네,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자,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1 곱하게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되는 거죠. 거듭작업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즉, 2를 거듭작업 해나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값의 개수는 2, 4, 3, 1 이렇게 해서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의 위수는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G13 스타에서 5의 위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계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5를 생각을 하고 5의 제곱을 생각을 하죠. 그럼 25가 될 거고요. 25는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2가 되죠. 네, 그래서 12가 될 거고 5의 3승은 10에다가 5를 곱해가지고 다시 1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8이 됩니다. 그리고 8, 5, 40. 5의 4승은 이제 40하고 값이 이제 똑같게 될 거고요. 그 13을 나머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나머지가 바로 1입니다. 그래서 5는 4번 거듭 작업하게 되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위수는 4가 되겠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듭 작업을 해나가면 나갈수록. 그래서 어쨌든 서로 다른 5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원소는 4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15 스타에서 이해비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G5 스타에서 이해비수가 4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2, 4, 8, 16에서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4개밖에 없어요. 4가 되겠습니다. 우연찮게 지금 G5 스타에서 이해비수랑 G15 스타에서 이해비수랑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GN스타에서 어떤 원소, GN스타의 원소에 대해서 위수를 우리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공식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나중에 부분군이라고 해서 뭐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더 추출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조금 이제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이제 그룹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룹 중에서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그룹을 이제 몇 개 보려고 하겠습니다.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아벨리안 그룹은 우리나라 말로는 가왕군,
커뮤니티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든 한글이든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사실은 정의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가 그룹 연산을 생각을 했었을 때 교환법칙을 성립하지 않고 교연법칙은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결합법칙이 성립하느냐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면은 이제 계산을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성질을 갖는 그룹, 즉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그룹을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A하고 B하고 연산한 거하고 B하고 A하고 연산한 거하고 같다 이렇겠죠.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예제로 살펴봤던 GN의 플러스로 생각하는 그룹이랑 GN 스타에서 곱하기 그룹을 생각을 하든 이 그룹은 아시겠지만 정수에서 사실은 연산을 하고 나머지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에서 이미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룹도 주어진 마드 n 플러스 마드 n 곱하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GN하고 GN스타도 아벨리안 그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암호학에서는 그러니까 기초과정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암호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룹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아벨리안 그룹을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성질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벨리안 그룹이 아닌 그룹 예시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행렬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도 곱하기 그룹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케이스는 걔는 나나벨리안 그룹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펴볼 RSA 암호라든가 이후에 살펴본 뭐 엘가말 암호 시스템, 나중에 뭐 DSA 전자서명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굉장히 친숙한 그러한 숫자 구조체에 대해서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 시클릭 그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그룹의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클릭 그룹은 어떤 거냐면은 이 시클릭이라는 게 순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순환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순환이라고 했던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죠? 네, 어떤 원소의 미수를 얘기를 할 때 순환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해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항등원이 나와버리게 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룹에서 시클릭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 그룹의 모든 원소가 하나의 원소 G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는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G의 미수를 생각을 했을 때 G의 제곱, G의 3승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은 그 G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된 그룹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그룹은 G라는 원소에 대해서 거듭 제곱으로 이미 생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그룹을 시클릭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은 그룹의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요 그룹 같은 경우에 시클릭 그룹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시클릭 그룹에 있는 모든 원소는 사실은 어떤 생성자라고 부르는데 생성 원소 G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거듭 제곱을 하는 방식으로 다 생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G라고 하는 것을 큰 G, 요 그룹이죠.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성자 작은 G로부터 생성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할 때 그 원소에다가 양쪽으로 꺽쇠로 얘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 큰 G라고 하는 그룹은 G의 0승, G의 제곱, G의 3승, G의 4승 이런 식으로 쭉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클릭 그룹은 RSA 암호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알게말 암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조금 보도록 할까요? 시클릭 그룹 예시는 G5 스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를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G5 스타는 1, 2, 3, 4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그룹이었는데 그럼 얘의 생성자가 뭘까? 얘가 시클릭 그룹이라고 하면은 생성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2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그룹에 있는 원소를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G5 스타에서 이 미수가 4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G5 스타의 원소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로 표현할 수 있는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원소 개수가 4개였고 원래 그룹 자체가 4개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룹 자체가 2로 다 생성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맨 처음 2가 있을 거고 2의 제곱 4, 2의 3승 8에서 3, 마지막으로 1. 그래서 이 그룹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5 스타는 2를 생성 원소로 갖는 시클릭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Gn 스타를 생각을 했었고 Gp 스타, 즉 n이 어떤 소수가 될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n이 소수가 될 때 굉장히 좀 재밌는 성질이 많다고 했었는데 바로 시클릭 그룹에서 그러한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소수 P에 대해서 GP 스타라는 그러한 그룹 곱하기 그룹을 생각하게 되면은 얘는 항상 시클릭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GP 스타 같은 경우에는 P가 소수인 경우 어떤 생성자 G라는 게 존재해서 GP 스타에 있는 모든 원소가 G의 무슨 승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GN 스타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GN 스타 같은 경우에서는 n이 이제 서로 다른 소수의 곱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생성자 하나 가지고서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상위 레벨의 대수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자명해지는데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GP스타는 시클릭 그룹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수학의 아주 중요한 구조체인 그룹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